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증시 상담 프로그램 증시큐 여보세요. 오늘도 힘차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혜사단의 예병군 정전멘토입니다. 예, 코스피 지수가 오늘 좀 또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대외 변수적인 요인들이 좀 작용을 했는 것 같은데요. 장 중반까지는 좀 굳건히 버텨주다가 장 후반에 살짝 더 미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흐름들 오늘 좀 짚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원인도 좀 분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일장까지 좀 전망을 해주시죠. 네, 오늘 시장이 좀 약세 마감을 했습니다. 결과론적인 부분들만 좀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대부분 하락 마감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더라도 여전히 기관 쪽과 외국인 쪽,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까지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코스닥 시장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조정의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1930포인트 정도까지는 일단 열어두고 좀 대응을 하되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게 된다라면 일부 현금화를 좀 만들어야 된다. 특히나 대형주들이죠. 지수 방어형 지수에 민감한 그런 경기 민감 섹터들 같은 경우라면 어느 정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내일도 마찬가지로 별다른 흐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조정의 연장선에 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내일까지는 일단 종목, 즉 다음 주면은 쿼드러플 리칭데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적으로 좀 집중을 해주는 그런 전략까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보수적인 대응을 일단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상당히 좀 견조한데요. 오늘장 흐름 그리고 내일장 전략까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코스닥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지금 538포인트까지 안도랠리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종목적으로 좀 집중하시는 전략이 맞고 시장이 지금 여러 가지 대외적인 변수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장이 지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코스닥 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굳건하게 좀 버텨주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외인들이 지금 쉽게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코스닥의 수급 주체로 들어와 있다는 것, 그 점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중소형주 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가더라도 제가 다 같이 가는 장은 아니다. 선별적 상승장이 될 수 있으니까 종목에 집중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얘기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포트를 재편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거고 그 기회로 인해서 또 큰 수익을 거두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고민되시는 종목들 많을 거예요. 이거 지금 이제 또다시 하락의 어떤 폭을 겪고 있는 거 아니냐, 다시 재하락 아니냐,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로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될 때는 언제든지 전화로 두드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전화번호 2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02-3153-2611번과 2612번, 그 다음에 문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13-3366-0110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문자, 전화, 상담 계속 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계속 시청하셨다면 중소형주에 대한 집중 전략 쓰셨을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채널 딴 데 돌리지 마시고 제발 이 프로그램을 좀 꾸준히 시청하셔서 수익의 제고의 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그 몫을 맡겨주십시오. 자, 이벤트도 또 쪼잔한 이벤트 가라. 대박 이벤트 왔다. 자,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고지 한번 해주시죠. 네, 증시 큐 여보세요에서는 시청자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생긴 고민이나 사연들을 좀 받고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편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문자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우선 우편을 이용한 방법은요. 주소입니다.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DMC 1602번지 한국콘텐츠진흥원 3층 서울경제TV 증시큐 여보세요 앞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문자를 이용하실 때는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시면 되는데요. 문자를 보내실 때는 사연이 있습니다 라고 좀 보내주시기
보시게 되면 서울경제TV에서 전화를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접수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채택이 되신 분들은 정예사단의 일주일 이용권이 아니라 1개월 멘토링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또, 대안주, 거기에 대한 이벤트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안주, 정답과 재밌는 오답을 맞추신 분에 한해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저희 정예사단의 기법 CD, 정정 멘토의 마두매매, 그리고 예각의 어떤 기법, 요거를 CD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일괄 배송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이벤트에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연초에 제시해드렸던 코스피 5선, 코스닥 5선 관심 종목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서울경제TV 쌤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쌤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쌤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오케이,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쌤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쌤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예, 저희 관심 종목 보고 왔는데요. 자, 이제 장안의 화제죠. 여러분들, 대안주, 첫 번째, 두 번째 곡에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곡에 넘어가 주시죠. 예, 첫 번째 힌트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를 하고 있는 전문적인 그런 기업입니다. 예, 동사는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다수의 팹리스 업체들을 매출처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좀 힌트를 조금만 더 드리자면, 동사 같은 경우에 저희가 대안주로 전에 한번 들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자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블 CNC를 매수를 하셨네요. 34,90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최근에 시장에서 흐름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내수형 섹터 종목군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에이블 CNC도 마찬가지죠.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쌍봉의 모습들을 좀 보였었습니다. 오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은 이후에 재차 이제 바닥권역을 탈피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선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좀 남아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시게 된다면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단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목표가는 약 한 37,000원 정도죠. 241선 부분이기도 하고요. 과거에 형성됐던 고점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37,000원, 38,000원짜리대, 이 자리대를 목표가로 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21선 자리대를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대가 약 한 32,000원 전이거든요. 그 자리대가 이탈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휘닉스 소재인데요. 1689원의 비중 40%라고, 지금, 휘닉스 소재에 대해서, 0056님 남겨주셨네요. 자, 휘닉스 소재. 제가 다른, 프로그램 출연해서 여러분들께 아마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군입니다. 근데 그 이후로 바로 급등이 좀 나왔었어요. 최근의 모습을 보면, 바로 전일이죠. 전일 좀 급등이 나와서, 굉장히 좀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가, 12%까지 상승을 했었죠. 근데 아마 이 구간에서 매도 기회를 조금 놓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게 지금 딱 또, 마주하지 않은, 그러니까
돼 있지 않았던 지금 올라오고 있는 122평선의 조를 한번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시 반등의 구간을 노릴 거예요. 분명히 그 점 참고하셔서 지금 이미 손절선은 놓치셨으니까 들고 가보세요. 들고 가시면 다시금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들을 돌파하기 위한 시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박스권 상단으로 보이는 자리대가 1,700원대짜리예요. 1,700원대짜리하고 그다음 박스권 하단으로 보이는 자리대가 바로 지금 구간대인 1,450원대 부근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참고하신다면 지금은 보유 관점이고요. 그다음에 1,700원대까지 조금 보유하시라. 이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현대 위아를 매수를 하셨네요. 17만 5천 원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자동차 섹터가 그나마 좀 견조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품주가 조금 더 완성차보다는 유리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현대 위아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 상당 부분 단기적으로 좀 많이 밀려 내려왔습니다. 많이 밀려 내려온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흐름들인데요. 조금 이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형성해주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단가가 17만 5천 원이란 말이죠.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좀 남아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가 상승을 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려면 삼성전자와 자동차 쪽 섹터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줘야지만 지수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만기일 전후로 해가지고 자동차 쪽 섹터도 한 번쯤은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망성이 좀 높다. 그렇다면 약 한 17만 5천 원에서 18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좀 잡아놓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 약 한 15만 5천 원 정도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CS홀딩스입니다. 62,500원에 비중 10%라고 하셨고 목표가 손절가 궁금하다고 하셨네요. 0276님. 자, CS홀딩스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그 상승 구간에서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승 구간에 잡으셨으면 굳이 지금 구간에서 너무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좀 들고 가셔야 됩니다. 일단은 손절자리 때는 명확하게 보이는 53,000원대가 될 것 같아요. 53,000원대가 깨진다면 지금 손절의 어떤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건데 이 자리는 깨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들고 가시면서 자, 목표가는 지금 월봉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월봉에 대한 저항대도 거의 지금 다 뚫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으로 강한 상승이 일어났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53,000원대 자리 부근까지도 지금 이 월봉의 지지대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재상승 구간에서의 72,000원대까지 목표가를 한번 잡아보십시오. 근데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군, 즉 일봉에서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군에 대해서 너무 지금 어떤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리스크 관리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2,000원대까지 목표가 일단은 잡아놓으시고 한번 대응을 해보시라는 얘기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지역난방공사네요. 73,300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지역난방공사를 잠깐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아까 조금 처음에 상담했던 종목과는 좀 비슷하죠. 자,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블 CNC의 차트와 비슷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에이블 CNC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다가 쌍봉의 모습을 보이고 오랜 시간 동안 밀려 내려왔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난방공사도 마찬가지로 쌍봉의 모습을 보이고 난 이후에 가격 조정을 강하게 좀 받은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이제는 횡보를 하는 그런 모습들만 남았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소요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가 73,300원입니다. 약 한 3% 정도 손실권역이신데요. 저점이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리스크 관리 좀 하고 다른 종목군들을 좀 교체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은 21선 자리대죠. 거의 매수가 부근 될 것 같습니다. 이 매수가 정도가 오게 되면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을 한번 갈아타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LG머티리얼즈 14,500원에 비중 13% 매도 시점 궁금하다고 7685님 남겨주셨는데요. LG머티리얼즈가 최근에 어떤 낙폭을 다 지금 회복해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 차트 보면서 빠르게 좀 설명드릴게요. 강한 상승이 있었고 횡보, 즉 예각, 둔각, 다시 예각, 둔각을 만들고 다시 예각을 만들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조금 더 들고 가보셔야 되는데, 자, 일단은 목표가를요, 17,000원대 자리까지 한번 보세요. 17,000원대까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굳이 손절가는, 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잘 올라오고 있는 종목군이거든요. 일진그룹주 전체가 지금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 12,300원이에요. 여기가 한번 깨지게 되면 다시 한번 11,000원대까지, 11,000원 후반대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좀 불안해 하시는 것보다는 잘 올라오고 있는 종목군 한번 쭉 기다려 보시는 전략도 맞을 것 같습니다. 3월장, 4월장 나쁘지 않습니다. 그 점 참고하세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DNF를 매수하셨네요. 9,8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반도체 장비 섹터에 들어가고 있는 기업이죠. 매수를 상당히 좀 잘하셨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9,800원에 일단 매수를 하셨는데요. 매수 타이밍이 상당히 좀 적절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또 한 부분들은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기관 쪽에서 연속적인 순매수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보여지는데 왜 매수를 잘 했느냐라는 부분들은 이 부분들입니다. 자, 올해 반도체 장비 쪽에 대한 실적 부분들이 턴어라운드가 좀 강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 약 13억 정도의 손실을 좀 기록을 했었는데요. 올해 기준으로만 따져보면 예상치가 약 120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업황에 대한 개선 속도는 좀 빠르다라는 부분들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들은 지금 자리대죠. 오늘 형성돼 있던 고점 자리대, 이 자리대를 넘어서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주게 된다라면 아마도 12,500원 정도 때까지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수급이 괜찮은 부분들이니까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 12,500원 정도 목표가를 설정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요, 오늘 형성돼 있던 시가 부분이죠. 1,600원 정도 이탈하게 되면 이익을 확정을 짓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저희 또 대안주 세 번째, 네 번째 곡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곡에 한번 넘어가 주시죠. 자, 세 번째는요, 신규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공모가 대비해서 약 25% 가까이 밀린 그런 기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1년 이내 지금 신규 상장된 새내기주죠. 그 점, 네 번째 고개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벌써 정답, 많이 보내주셨어요. 자, 8824님, 예, 땡입니다. 자, 6367님, 4133님, 딩동댕, 예, 정답 맞추셨습니다. 자, 한번, 저희가 대안주로 들고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PNT요. PNT요? 예. 매수가는요? 7,270원요. 7,270원요? 예. 예. 비중은 10%요. 어떻게 되세요? 10%요. 10%요? 예. 예.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그거를 추가 매수 한 10% 더 해가지고 계속 들고 가도 될지 안 그러면 매도가를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추가 매수 더 하세요. PNT는 예. 지금 2차 전지 소재 산업 부분인데 예. 결과적으로 2차 전지 부분은 신성장 동력이 되고 그다음에 향후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산업군입니다. 그죠? 예. 근데 PNT 같은 경우에 좀 가벼워요, 또 종목군이. 그렇다 예. 보니까 지금 또 올라올 때는 강하게 잘 올라오는 종목군입니다. 지금 충분히 이제 낙폭을 회복하면서 어떤 2차 전지, 그 전기차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업황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점 네.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추가 매수하신다고 해서 크게 급매할 자리대는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중기적 마인드를 분명히 가지고 가셔야 돼요. 요 종목군은. 예. 너무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일단은 목표가를 8,800원대까지 잡아놓고 보세요. 아, 8,800원대까지. 지금하고 가격 차이가 꽤 좀 나죠, 그죠? 근데 예. 분명히 여기서 분명히 흔들거리는 구간도 몇 번 나올 겁니다. 그런데 네. 거기서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요. 일단 네. 목표가 8,800원 잡아놓고 쭉 한번 들고 와보세요. 네. 이런 종목은 참 지금 매수 잘 잡으셨고 그 다음 여기서 추가 매수 아주 잘 선택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개인들이 크게 손해를 보는 이유가 떨어지는 종목군에 매수를 해서 물타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반대의 전략을 지금 생각하시고 계신다는 것까지가 바로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역발상이 꼭 필요한 섹터예요. 주식이라는 영역이. 그러니까 지금 예. 역발상을 잘 하신 거예요. 불타기 잘 하시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예. 예. 그래서 8,800원대까지 한번 끌고 가보세요. 추가 매수하셔서. 예,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롯데케미칼이요. 롯데케미칼이요? 네, 매수가고 비중을 좀 말씀. 203,500원. 20만 3,500원이요? 네, 10%요. 비중은요? 10%요? 네네. 혹시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계속 저점인 것 같아서. 네. 많이 떨어져서 샀는데. 네. 어제 너무 많이 갑자기 더 떨어지더라고요. 네. 단기로 보셨나요? 아니면 좀 여유 있게 보셨나요? 단기로 봤었거든요. 네, 단기로 봤는데 물려서 어쩔 수 없이 좀 들고 계시는 거죠? 지금 어제 그제 샀어요. 그러세요? 네네. 자, 우선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셨습니다. 그죠? 네. 근데 이게 화학주인 건 알고 계시죠? 네네. 화학주가 중국 지표가 좋으면은 많이 움직이는 건 알고 계세요? 예. 그죠? 근데 중국 지표가 지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게 나오죠? 예. 안 좋게 나오니까 화학주가 움직이겠어요? 안 움직이겠어요? 이렇게, 저번에 방송에서 봤을 때는. 네. 근데 20만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그랬는데. 네. 갑자기 어제 팍 떨어지더라고요. 예, 우선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대바닥권역은 나왔습니다. 근데 네. 그 대바닥권역이라는 게 작년 6월 달에 형성돼 있던 이 바닥권역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중국에 대한 지표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수급상으로 보게 되면 소외를 좀 받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수급을 보시게 되면 기관 쪽과 외국인 쪽에서는 동시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죠. 네. 개인 쪽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기엔 조금 힘듭니다. 다행인 부분들은 그나마 10%를 매수를 해놓고 계셨으니까 그날 네. 비중이 크지 않은 부분들이 좀 다행이에요. 자, 두 가지 전략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만약에 롯데케미칼을 장기적으로 보시겠다라고 한다면 아주 여유 있게 보셔야 돼요. 빠지게 된다라고 한 17만원 정도 때까지 크게 열어놓고 난 다음에 대응을 하셔야 되고, 네. 만약에 17만원 정도 때까지 빠지게 되면 비중을 좀 추가 매수를 하시면 돼요. 네. 대신에 올 연말까지 들고 가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만약에 단기적으로만 보게 된다라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9만원짜리 때가 이탈을 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매수가까지 단기적으로 올 수가 없다는 건가요? 단기적으로는 매수가까지는 못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두 가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건 장기적으로 말씀드린 거죠? 네. 그러면은 밑에 17만원대에서 추가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 단가는 낮출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손실은 그렇게 보지 않고서 매도하실 수가 있는데 단기적으로만 보게 된다라면 오히려 좀 마음고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매도를 하시고 중소형주로 좀 매매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아이고, 참, 마음고생들을 하시고 계신데, 저희가 빠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셀트리온을 예. 10% 가지고 있는데, 네, 매수가는요? 매수가는 44,400원에 샀는데요. 예. 오늘 갑자기 6%나 빠져버렸어요, 오후장에. 예, 오후장에서 빠졌어요. 맞습니다. 예, 와 그러십니까? 그래서 예. 너무 놀라서, 예, 셀트리온은요, 지금 악재와 호재가 동시에 지금,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어요. 이 호재적인 측면은 뭐냐면 실적적인 측면하고, 그 다음에 매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지금 호재적인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악재적인 측면은 뭐냐면 서정진 회장의 검찰 조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악재가 튀어나올 때는 확 떨어지고, 또 호재가 좀 선반영될 때는 확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악재적인 측면이 오늘 오후장에서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어쩔까요? 팔아볼까요? 예, 그래서 일단은 저는 지금은 좀 파실 구간이 아닌 것 같고 일단은 비중을 10%밖에 안 되시잖아요. 그죠? 예. 10%밖에 안 되니까 조금 더 들고 와보세요. 예. 조금 더 들고 와보세요. 이게, 지금 순간적으로 악재가 나와서, 오후 시간 동안 6%나 뺄 그 정도의 어떤 위험한 종목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조금 과하게 우려가 나온 것 같아요. 그렇다면,
충분히 다시 반등의 기회는 오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 약간 위가 지금 지지대 부근으로 와 있어요. 그러니까 44,900원대 부근인데 요게 깨지면은 아이고 막 조금 덜 먹었다 생각하고 빠져나오세요. 44,900원을 깨고 나면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예.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예, LG U+인데요. LG U+요? 예. 매수가고 비중 좀 말씀해 주세요. 1,200원에 20%요. 12,000원에 20%요? 예.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신가요? 이게 뭐 보유를 해야 되는 건지 요즘 많이 빠져가지고 이게 단기적인 급락인 건지 아니면은 뭐 장기적으로 좀 있으면 괜찮아지는 건지 아니면 요즘 많이 빠졌잖아요. 네. 빠진 상태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좀 더 들고 가도 괜찮은 건지. 그게 자, 궁금합니다. 일단 이 LG U+가 주가가 좀 많이 밀렸기 때문에 매수를 하셨나요? 아니 뭐 실적도 좋아지고 그렇죠. 요즘에 네. 그것 때문에 제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네. 밀리는 것보다도 이제 네. 실적 보고 한 거죠. 기대치가 좀 커가지고. 그렇죠. 자, 네. 우선 실적을 보시게 되면 작년 2013년도 확정수 이익을 보게 되면 2012년도보다 30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죠? 예. 급증을 했는데 올해도 작년 대비했을 때 약 한 25%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보게 된다면 2012년도 때보다 2013년도가 월등히 더 수익성이 컸었죠. 실적의 성장이. 그러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먼저 상승을 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조정을 좀 받겠는데 올해도 약 20% 이상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대에서 이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은 좀 보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보게 된다라면 가격 조정은 마무리가 됐는데 아직까지 기간 조정은 좀 남아 있습니다. 즉 여전히 중기적인 하락 추세대를 유지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오늘 종가가 9,900원인데 약 한 3% 정도 손실 중이세요. 그죠? 예. 그러면 만약에 9,500원짜리 때가 깨지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이 종목은 9,000원 정도까지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500원짜리 때를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한 1,500원? 1차가 1,500원, 2차가 11,000원 정도 그 자리대가 목표가가 어느 정도 좀 나올 것 같아요. 물론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면 틀림없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과거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이 소화를 좀 해주는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박스권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좀 밀렸을 때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게 낫나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좀 추가 매수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차라리 그 추가 매수할 돈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종목을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반도체 장비 쪽이라든가 아니면 제약 쪽이라든가 이런 쪽이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런 쪽을 한번 포트를 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바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롯데선보예, 손해보험네. 롯데 손해보험. 매수가는요? 네. 그게 9,000원이요. 9,000원요? 오래됐어요. 되게 오래되셨는데요? 네, 진짜 오래됐어요, 그거. 왜, 비중은요? 아이고, 그요. 한 20% 되는 것 같아요. 이걸, 근데, 우리 딸내미가 사놔가지고. 예, 내가 있었으면은 벌써 요체를 했을 건데. 예. 우리 딸내미가 사갖고 지가 그냥 나는 그걸 해는 줄 알지만 대출 안 하고 그냥 있다 하더라고. 예. 그냥 궁금해가지고 상담을 했거든요. 요청했거든요. 예. 예. 손보사들이 지금 이제 조금 좋아지고는 있는데요. 네, 그만큼 안 오겠죠. 네, 9,000원까지는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물타기는 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는. 하지 예, 하지 그래야 마시고, 네. 이건 어떻게 빠져나오느냐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마음이 막 먹먹해지는데, 9,000원에서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라기보다는 이게 올라오는 데까지 아직 저항대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 3,800원대 부분이 저항이에요. 또 그 근처에 오면 또 밀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3,800원대 부근 저항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게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기간이 오래 걸리면서 그 다음 자리대가 4,700원대 자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거를, 현명하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손실을 확정 짓게 되면 이제 손실이 맞는데, 아직은 손실 확정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손절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보사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유가 이제 보험 수가에 대한 인상 부분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뉴스가 나오면 실제적으로 또다시 롯데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조금 빠질 거예요. 빠진다고요? 예. 뉴스가 딱 나오는 순간. 그래서 인상 요일이 딱 나오면 또다시 한번 재하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상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 일단은 3,800원대 위에서 비중을 조금 줄이자고요. 비중을. 한 5%만이라도 줄이자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비중이 20%시니까요. 한 15%만 남겨놓고 여기서 줄이고, 그 다음에 4,700원대에서는 비중을 다 줄이는 전략으로 그렇게 잡아갈게요. 그리고 다른 종목군으로 교체를 하세요. 이거는, 선보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 올라오고, 선보사의 경쟁이 또 치열해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참나. 그거는 이때까지 인줄 몰랐는데 가입도 하네. 예, 마음이 좀 안 좋으시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손실을 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실을 줄이는 것도, 꼭 필요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어머니. 네, 맞아요. 그러니까, 따님한테 잘 조언하셔서, 이 부분을 3,800원대하고 4,700원대로 나누어서 분할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그렇게 좀 말씀을 잘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정말 좋은 종목군들 저희가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그 좋은 종목군을 교체를 하셔서, 또 이렇게 손실난 부분 충분히 만회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알았구나. 벌써 했을 텐데. 예. 갖고 있어도. 빠르게 또 만회할 수 있는 종목군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네. 마음은 먹먹하시겠습니다만 조금 더, 설득을 한번 해보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성공 네. 투자하세요. 낙폭이 너무 크다, 그죠?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현대증권요. 현대증권이요? 예. 네, 매수가하고 비중 좀 말씀해 주세요. 6,800원에 50%요. 6,800원에 50%요? 예. 네, 현대증권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별 이유는 없고, 네. 그냥 샀습니다. 아, 그냥 매수하셨어요? 예. 증권주가 좋다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자, 우선 최근에 반등이 났던 부분들은 저평가에 대한 인식, 이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여전히 좋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최근에 이 시장에 대해서 거래 대금을 보게 되면 상당히 조금 미약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한 4조 원을 못 넘어가는 그런 시장이 지금 현재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 단적인 모습들만 놓고 봤을 때에도 수익에 대한 이 부분들이 크지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단순하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현대증권, 이 증권 쪽에 좋은 뉴스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증권사가 상당히 좀 많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 M&A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까지 이제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선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 제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단기적으로 보시게 되면 기관 쪽에서 2월 하순경부터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4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도 100만 주가 넘는, 160만 주가 넘는 매수 물량도 좀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한 차례 반등은 좀 더 나올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보게 된다면 6,000원짜리 대가 있죠?
예. 이 6,000원짜리를 이탈을 하게 되면 아마도 조정을 좀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6,000원이 깨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상승을 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매수가보다 조금 위로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7,000원에서 한 7,300원 정도? 그 자리대가 오게 되면 단기적으로 그냥 매도하고 나오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여보세요. 네. 전문가님. 네. 그러면 단기적으로 볼 때 얼마에 매도하면 되겠습니까? 단기적으로 만약에 본다라면은요. 예. 6,800원이 매수가잖아요. 예. 저는 그거 조금 더 올라가면 한 6,900원 정도부터 시작하게 되면 좀 매도할 것 같아요. 단기에 올라오겠습니까? 단기에는 올라갈 수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동시만기 끝나고 나서 전후에 시장이 한번 더 움직일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 증권주도 순환매가 나올 거예요. 예. 그러면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시점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다음 주 후반에서 다다음 주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는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이달요? 네, 그렇죠. 이달 얼마까지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게 욕심내지는 마시고요. 예. 아시겠죠? 저는 네, 매수가에서 네. 버스 한 200원만 보고 막 매도하고 싶었어. 네, 일단 그렇게 목표를 좀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예. 네, 성공 감사합니다. 투자하시고요. 네. 수고하세요. 네. 예, 바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예. 궁금하세요? 저기, 풍산이요. 풍산요. 예, 매수가는요? 20%. 비중 20%시고, 매수가는? 예, 예. 네? 매수가요? 매수가 27,000원에 샀어요. 27,000원이에요? 예, 예. 예. 근데 이 주식이 계속 내려막기 하길래, 예. 계속 들고 가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궁금해요. 최근에 기관 수급이 좀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풍산이 예, 예. 잘 안 올라와요. 그죠? 근데, 예, 예. 풍산 자체로 보면 지금 방산 사업이라든가 이쪽에 수익성이 굉장히 크게 개선이 좀 많이 됐어요. 예, 예. 그래서, 예. 저는 조금 더 들고 와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박스권으로 보이는 자리대가 있어요. 그걸 제가 차트 보면서 빠르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예, 예. 자, 이 박스권으로 보이는 자리대가 여기입니다. 예, 예. 24,800원인데, 여기까지는 하락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래요? 요 박스권 하단을 겪고 나면, 바로 제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 쉽게 올라오리라고 보여져요. 이 자리대가 28,900원 자리대인데, 예, 거기까지는 쉽게 올라오리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 한 1, 2개월이라도 조금 더 들고 와보세요. 예. 28,900원 올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예. 예, 그러겠습니다. 예, 한 번 더 들고 와보세요.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 6곡의 힌트, 마저 2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째입니다. 반도체 종합 솔루션 기업으로 발돋움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예, 동사하고 비슷한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테스라는 회사인데요. 예전에 이 토마스 하디의 소설도 있었습니다. 테스라는 그 소설도 있었으니까 뭐 이 정도 힌트 나오면 다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좀 참고하시면 바로바로 정답 다다다다닥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자, 문자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통신이네요. 4,950원에 7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지금 현대통신 같은 경우는 인맥 관련주로 좀 분류가 돼 있는 그런 종목이죠. 전날 같은 경우 급락을 해주는 모습들 거의 하한가까지 밀려내렸었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테마주를 매매하실 때에는요, 기준 라인을 좀 잡고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일 저점 4,300원짜리대가 깨져버리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 종목은 3,000원대 중반까지 깨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철저하게 좀 잡아보시고요. 비중 70%니까 더더욱더 리스크 관리 하자라는 거, 이 기업 실적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를 좀 잡아드리자면 약 한 4,800원 정도로 짧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NHN엔터 95,000원에 매도가 궁금하시다고 3598님 남겨주셨네요. 저는 아직도 여전히 게임주에 대한 좀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NHN엔터가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 저항대가 아직 만만치 않아요. 그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지금 가격대도 저항대 자리입니다만은
11만 7천 원대도 또 저항대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익 중이시면 어차피 조금 더 들고 가보시는 전략은 괜찮아요. 근데 저는 가능하면 이 자리대에서 조금 차익 실현을 좀 하셨으면 하는 죄송합니다. 바람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게임주가 그러니까 규제 완화 쪽보다는 규제 강화 쪽에 있는 산업군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든지 또 규제 강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급락이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지금 구간에서 11만 7천 원대까지 분할로 차익 실현 해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 꼭 참고하셔서 대응하십시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리튬이네요. 4,76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2차전지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어 있고 최근에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고점대를 한번 보게 된다라면 이 자리대가 바로 갭을 메우는 그런 자리대까지 반등이 좀 나왔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결국에는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기술적인 흐름상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약 한 5,4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좀 잡아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4,4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스템 임플란트 32,000원에 비중 10%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이 프로를 좀 꾸준하게 시청하시진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급락이 나오고 난 이후에, 바로 매도 관점을 좀 얘기를 그때 강하게 좀 드렸어요. 그죠? 급락 이후에 매도 관점을 드렸는데, 급락 다음에 바로 또다시 큰 급락이 한 번 더 나왔죠. 그때도 제가 매도 관점을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 추세 선상에 있고 지금도 매도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오스템 임플란트 저렇게 많이 올라갔다가 빠졌으면 이제 다 빠진 거 아니겠냐라는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최규욱 대표이사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임 횡령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회사에 지금 안 좋은 악재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주가가 쉽게 들지는 못한다는 거, 그것은 아직 악재가 산재에 있다는 얘기고 그 악재가 다시 한번 더 반영될 수 있다는 자리대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가능하면 지금 구간에서부터 손절을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현명한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점 꼭 참고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CJ 대한통운이네요. 11만 2천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거래소 종목 중 5종목 중에 하나로 좀 편입이 되어 있는데요. 자, CJ 대한통운도 많이 올랐습니다. 일단 저가가 8만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12만원까지 상승을 해주고 나서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어느 정도 이격을 좀 좁히는 과정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리스크 관리를 한다라고 한다라면 20%시네요. 지금 11만 2천원짜리 때니까 약간의 손실 권역입니다. 만약에 밀리게 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한 10만원대 중반 권역, 한 10만 5천원 정도 때까지 밀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들을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충분히 12만원짜리 때는 넘어간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여유를 가지고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짜리 때는 약 한 10만원 정도를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10만원 정도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약 한 12만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ENL 3,960원에 비중 10%라고 9125님 남겨주셨는데요. 자, 이미 손절선 다 지나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지대 부분까지 내려와 있는데 여기 이 지지대를 못 지켜주면요 손절하고 나오셔야 되는 종목군입니다. 일단은 모멘텀은 지금 살아 있습니다. 모멘텀이나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아직은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 리스크 관리 자리 때 2,930원 잡아드릴 테니까요. 이게 깨지고 나면 빠져나와야 되겠다. 다시 이게 반등이 오더라도 일단은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맞다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겠고요. 만약에 이 구간이 지지가 확보가 되면서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약간의 추가 매수를 더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 어디까지 보셔야 되는 건 추가 매수하셔서 3,850원대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저항대가 있으니까 거기서 잘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이거는 손실을 줄여서 빠져나오는 전략이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KCC 53만원에 10%를 매수를 하셨는데 3개월 보유하고 싶습니다. 목표가 부탁합니다. 라고 좀 물어보셨습니다. 자, KCC를 3개월을 좀 보유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라면은 3개월 보유 안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너무 많이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오래 좀 가지고 있지는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꾸준하게 상승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에서는 이제 어디에서 한번 매도를 할까 그 구간을 찾아야 되는 그런 자리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단기적으로 좀 보셨기 때문에 61선 자리대죠. 약 48만원 자리대입니다. 이 자리대가 깨지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 왜냐하면 61선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아드릴게요. 50만 5천원 자리가 이탈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인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약 55만원 정도 때까지 목표가를 좀 잡아놓고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포스코 28만 7천에 비중 15%라고 0121님 남겨주셨어요. 제가 봤었을 때는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근데 포스코에 대한 부분, 악재에 대한 부분을 제가 승천에서 출연해서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 부분이 충분히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제대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악재에 대한 부분들을 방송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띄엄띄엄 보시면 결과적으로는 많이 떨어졌으니까 매수한다는 조금 추측성 매매를 자꾸 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저는 가능하면 반등시 무조건 매도 전략입니다. 일단은 지금 구간대도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은 그 하락폭인 지금 제일 하락폭인 23만 4천원대까지도 보이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신다면 반등시마다 분할로 매도하시든가 아니면 지금 구간에서 일단은 싹 매도하시고 나오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지금 현재 구간 좋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상담을 쭉 이어왔습니다. 자, 이제 당첨자를 좀 말씀드릴 시간인데요. 자, 핸드폰 끝자리입니다. 0174님 축하드립니다. 일단 기법 CD 일괄적으로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강연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 3월 8일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고요. HMC 투자증권 지하 1층에서 진행을 합니다. 5호선과 9호선 여의도역 3번 출구로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참가비는 무료니까 많이들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의 전화는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그 강연을 할 멘토는 정재훈 멘토와 조민규 멘토가 진행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대안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강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인터넷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예, 저희가 매일 이렇게 좀 빠르게 종목 상담을 진행해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포트fol리오를 재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자 함입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노력도 조금 감안하시고 프로그램 정말 띄엄띄엄 보지 마시고 촘촘히 세밀히 좀 살펴보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